안녕하세요. 자, 라이너 강좌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솔리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솔리드 명령어는 면들을 결합, 편집해서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솔리드 명령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본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고요, 스피어, 타원, 그다음에 파라볼다, 그다음에 뭐 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뭐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죠. 자, 박스에도 역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클릭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코너 투 코너 코너 헤이, 그러니까 코너와 코너를 지정한 다음에 높이를 주는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박스, 이거는 정사각형이죠. 거의 정사각형 형태를 만드는 모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3포인트, 3포인트와 높이를 준다. 둘, 세 개 높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스는 뭐 간단하게 만드시면 되고, 또는 치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그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이렇게 뭐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주신 다음에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표입니다. 세표에도 구를 만드는 명령입니다. 이 세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쪽에 있는 어라운드 커브하고, 그다음에 피포인터, 요 몇 가지 정도, 뒤쪽에 있는 요것들입니다. 어라운드 커브는 커브를 따라서 가는 어떤 스피어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일단 커브를 이렇게 하나를 생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라운드 커브를 선택합니다. 셀렉트 커브 나오죠? 커브를 선택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센터 오브 세피어의 중심점을 지정해라. 한 요 정도에다가 지정해보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지정하라.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커브를 따라가는 방향이 커브를 원점에서 시작해서 커브를 따라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실행해 볼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커브를 따라서 가는 어떤 세피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from circle tangent to curve. 커브가 갖고 있는 탄젠트로부터 서클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죠. 자, 일단 보시면은 탄젠트 나오죠. 그 다음에 탄젠트 나옵니다. 자, 이렇게 탄젠트 서클과 커브 사이에 어떤 탄젠트 값, 이게 공률이죠. 공률.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서클을 세피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에 맞춰서 만드는 겁니다. 포인트를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두고요. 포인트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엔터키를 치면은 포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세피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표 자체 만드는 거는 뭐 간단하지만 뒤쪽에 있는 옵션들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어라운드 커브하고 피 포인트 이 부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엘립스입니다. 엘립스 타원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럭비공 형태의 타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옵션에도 어라운드 커브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자, 커브를 따라가는 이런 어떤 타원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라볼다입니다. 파라볼다는 그 접시 모양이죠. 접시 모양. 그러니까 안테나 같은 거 있죠. 접시형 안테나. 그걸 파라볼다라고 얘기하죠. 자, 포커스. 이런 때. 이게 파라볼다입니다. 안테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콘입니다. 자, 콘. 그럼 피라미드. 그 다음에 턴케이티드 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턴케이티드 콘이라는 거는 콘하고 비슷하지만 이 콘은 위쪽이 뾰족하죠. 하지만 턴케이티드 콘은 위쪽이 평면형입니다. 이렇게 평면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건 실린더입니다. 원통이죠, 원통. 그 다음에 도넛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그 다음에 토러스, 그 다음에 파이프, 상당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자, 파이프를 이용하게 되면요, 어떤 우리가 흔히 아는 파이프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커브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커브를, 자, 요런 커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파이프를 이용해서 요 커브를 따라가는 파이프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자, 파이프 명에 신화하시고요. 셀렉트 커브 투 크레이트 파이프 어라운드. 자, 커브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값 한 5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 레디우스. 자, 여기 보시면 스타트 레디우스와 엔드 레디우스가 있습니다. 다시 보죠. 자, 셀렉트 커브를 선택하라 선택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첫 점 부분에 이게 스타트 레디우스입니다. 스타트 레디우스를 1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엔드 레디우스. 자, 엔드 레디우스도 바꿀 수가 있죠. 자, 이걸 1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넥스트 레디우스를 넣는데요. 다음 점입니다. 자, 이 커브 사이에 있는 어떤 점을 지정해서 어떤 그 크기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 요거는 엔터키를 그냥 쳐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점과 끝점이 같은 어떤 파이프 형태가 만들어지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네일 시스템, 서브 원네일을 이용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부분을 보면은 원네일이 있죠. 자, 서클을 이용해서, 자, 엔드 포인트, 반지름이 10으로 설정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사업 안내를 이용하도록 하죠. 자, 레이를 선택하시고요. 커브를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커브를 따라가는 어떤 파이프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첫 점과 끝점이 같죠. 그러니까 스타트 지점과 엔드 지점의 반지름이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다를 경우, 스타트 지점과 끝 지점의 반지름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요 파이프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자, 볼까요? 커브를 선택하고요. 그럼 스타트 지점의 반지름이 10으로 되어 있죠. 자, 5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엔더 지점의 반지름을 10으로 바꾸겠습니다. 엔터 키십니다. 그러면은 작은 반지름에서 큰 반지름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보도록 하죠. 파이프에서 첫 점의 반지름을 15로 하고요. 끝점의 반지름을 3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점, 넥스트 노죠. 넥스트 요점에다가 반지름을 15, 다시 넥스트 요점에다가 5, 다시 넥스트 요 지점에다가 어, 한 20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엔터키 칩니다. 자, 그러면은 반지름이 다른 아주 다양한 형태의 어떤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맥스에서 로프트 기능을 이용해서 가까이 셀프 크기를 갖다가 바꿔서 로프트를 할 수가 있죠. 그와 같은 유사한 기능입니다. 자, 파이프 기능은 아주 중요한 기능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 어라운드 캡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라운드 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캡 부분에 어라운드 캡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캡이라는 거는 이 모서리 끝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끝부분을 라운딩 시켜주는 겁니다. 라운딩, 이제 부드럽게 필렛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정의하시고요. 첫 점에 한 10, 자, 끝점에 20, 그 다음에 엔터키를 그냥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첫 라운딩, 캡 부분에 이렇게 라운딩이 되는 거죠. 일반 파이프 기능은 라운딩이 아니라 그냥 각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 끝부분에도 10, 엔터. 자, 이렇게 각이져 있죠. 이게 바로 라운드 캡 부분과 그냥 일반 파이프의 차이점입니다. 파이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시 봅니다. 자, 첫 점에서 한 10, 끝점에서 10으로 하고요. 넥스트 지점에서 한 요점에서 한 5, 그 다음에 요점에서 10, 요 지점에서 5, 요 지점에서 25, 엔터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크기가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요 부분까지만 잘라버리게 된다면은 볼링 칠 때 핀 모양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익스트루드입니다. 익스트루드. 자, 플래너 커브 익스트루드입니다. 플래너 커브라는 거는 평면형 커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클로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로즈. 닫힌 형태의 커브라는 얘기입니다. 즉, 요런 형태는 열린 형태죠. 열린 형태는 이렇게 익스트루드 시키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열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냥 커브를 만든 다음에 스페이스 툴에서 익스트루드를 한 것과 차이가 없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플래너 커브 같은 경우 그러니까 클로즈 플래너 커브는 이렇게 닫힌 형태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클릭을 하면요. 어, 익스트루드 할 커브를 선택을 했습니다. 엔터 결제입니다. 자, 이렇게. 어차피 뭐 똑같습니다. 근데 어, 자, 이렇게 열려 있다고 가정하면요. 익스트루드 커브. 이것도 마찬가지 됩니다.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 스페이스 툴에 있는 익스트루드 기능과 똑같은 겁니다. 다만 특수한 기능이 있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기능들입니다. 익스트루드 스페이스. 스페이스를 그러니까 솔리드가 갖고 있는 스페이스 면을 익스트루드 하는 기능인데, 첫 번째 보면은 익스트루드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면을 익스트루드 하는 겁니다. 자, 박스를 하나를 생성하시고요. 자, 여기는 우리가 맥스에서 에이트블 메시나 에이트블 폴리에서 그 면을 익스트루드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면을 선택하라. 엔터키 쳤습니다. 위로 뽑아냅니다. 자, 이렇게 다시 면을 선택하고 뽑아냅니다. 자, 똑같죠? 면 자체를 익스트루드 시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익스트루드 스페이스 포인터. 즉, 하나의 어떤 포인트를 지정해서 익스트루드 하는 겁니다. 자, 면을 지정하고요. 뽑아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포인트가 됩니다. 포인트. 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스페이스 테이프드. 테이프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특정 부분의 면이, 즉 높이축을 갖고 있는 면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걸 테이프라고 얘기하죠. 맥스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죠. 맥스에도 익스트루드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 폴리에서 익스트루드 하면서 테이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프가 되게 되죠. 물론 테이프의 양은 어, 옵션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뭐 옵션 부분도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스페이스 얼론 커브를 따라서 익스트루드 하겠다. 뭐 요와 같은 거죠. 익스트루드 얼론 커브. 스페이스에 익스트루드 옵션에 보면은 익스트루드 얼론 커브 요와 같은 겁니다. 자, 익스트루드 스페이스 얼론 커브를 만들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선택하시고요. 커브 선택. 자, 이렇게 뭐 수전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클로즈 플래너 커브 닫힌 형태의 커브로부터 익스트루드 시키겠다.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커브 투 포인트. 네, 커브를 익스트루드 하는데 특정한 포인트를 따라서 간다. 그 뜻이죠. 자, 이렇게 포인트를 따라서 갑니다. 위에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커브 테이프다. 위에 것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커브 얼롱 커브는 커브인데 얼롱 커브를 따라서 간다. 뭐 이거는 거의 완내라고 스탑 완내라고 같은 거죠. 익스트루드 할 커브를 선택해라. 엔터키 치고요. 니어 스파트. 자, 이렇게
커브를 따라서 익스트루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요것들이 또 중요한데요. 슬래브 프롬 폴리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슬래브라는 말은 슬래브 우리가 이 슬래브 건축에서 슬래브라는 말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벽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벽이라든지 또는 널판지 같은 모양을 슬래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모양을 잘 보시면은 이런 벽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벽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벽이 이렇게 있으면요. 선택을 하시고요. 슬래브, 그 다음에 디스탄스라고 나오는데요. 디스탄스가 10이라는 얘기입니다.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10mm씩 벽 두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높이를 이렇게 진행하시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벽체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슬래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두께를 20으로 해볼까요? 높이를 이렇게 주면, 자, 이렇게 벽을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슬래브죠, 슬래브. 널판지 또는 뭐 건축에서 벽 같은 구조물, 그걸 슬래브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좀 특이한 형태입니다. 이거는 평면 커브를 스페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돌출된 영역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select a planar closed curved boss라고 되어 있죠. 닫힌 형태를 어떤 커브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다 선택했고요. 엔터키를 쳤습니다. 그러면 select boundary라고 되네요. boundary. boundary라는 거는 어떤 경계선을 갖다가 선택하라는 뜻인데, 여기서 경계선이라는 거는 어떤 박스라든지 뭐 이런 오브젝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죠. 자, 다시 봅니다. 어떻습니까? 모양이 새겨져 버렸죠. 일종의 프로젝트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보스라는 걸 이용해서 뭐 보스 자체가 그렇게 많이 쓰는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다만 우리가 다음에 프로젝트라는 명령이 있을 겁니다. 그걸 프로젝트라는 명령을 이용할 때 이렇게 요 기능을 이용해서 보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더 쉽게 음,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립이라는 게 있는데요. 리브. 리브라는 말은 그러니까 갈비 뼈를 얘기하는 거죠. 갈비살. 자, 죄송합니다. 자, 갈비살을 얘기하는데, 갈비살이라는 거는 우리가 심장 어떤 우리의 몸체에서 어떤 주요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갈비살이죠. 건축물에서는 어떻습니까? 건축물에서 만약에 지붕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지붕과 지붕 사이를 지지해주는 역할, 그걸 어떤 리버라고 얘기하죠. 자, 요렇게 만약에 있으면요. 자, 이걸 대칭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복사를 하고요. 자, 두 개를 또 연결하죠. 자, 그다음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join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자, 됐죠? 그러면 이걸 익스트루드 시킬 겁니다. 익스트루드, 그냥 일반 클로즈 플래너 커브를 이용해서 이걸 이렇게 익스트루드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붕이 됐죠? 근데 지붕에서 지금 보다시피 지붕을 어떤 지지할 부분 리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리브로 만들 겁니다. 어, 자,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하나 꺼주시고요. 자, 이걸 복사를 하겠습니다. 거의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위치가 비슷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리브를 실행합니다. 자, 플래너 커브 투 리브.
리브를 할 플래너 커브를 선택하라. 선택을 했습니다. 엔터 치고요. 바운드리 경계선을 선택하라. 저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방금 우리가 라인 자체가 이렇게 어떤 리브 형태로 즉 갈비 그러니까 구조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취소를 하고요. 다시 볼까요? 자, 바운드리가 0.5라고 되는데요. 이건 0.5라는 얘기는 아까 이 리브의 그 굵기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한 10 정도로 바꿔보죠. 자, 이렇게 그 굵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리브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구조물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솔리드 툴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피어에서 이 부분 어라운드 커브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의 커브를 따라서 세피어가 만들어진 형태. 그다음에 픽 포인트를 따라서 포인트들을 기준으로 해서 세피어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일반 세피어 요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엘립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라운드 요 기능이 어라운드 커브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프 기능 매우 중요합니다. 파이프 두 개. 파이프 플랫 캡션 일반 끝부분이 팽팽한 거 그죠? 그다음에 파이프 어라운드 캡션 끝부분이 둥글스름하게 반지름이 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익스트루드 스페이스 툴에서 이것들 다 중요합니다. 꼭 기억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